안녕하세요. 워드 이번 시간에는요,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이용을 해서 전체 문서를 한번 꾸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는 전체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페이지고요. 도형을 이용해서는 보통 이렇게 표지나 아니면은 챕터의 앞부분 이런 것들 꾸며줄 때 활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도형 삽입하는 방법 알아보고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빈 문서에다가 도형을 먼저 삽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 들어가서 도형 들어가서 기본 도형부터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 삽입할 때는요, 도형이 바로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원하는 곳에 가서 그려줘야 되죠. 자, 이렇게 도형이 생성이 되는데요. 기본 도형을 제가 만들었는데 사각형을 그렸거든요. 사각형을 그렸는데 딱 정사각형은 아니고요. 직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럼 정사각형을 그리려면은요. 들어가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들어가 크기 한번 살펴볼게요. 크기 보시면은요. 3.1, 3.1, 3.1 똑같이 그려졌네요. 우연히 이렇게 잘 맞았어요. 다시 한번 정사각형을 그리려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3.14, 3.16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까는 우연히 정사각형이 맞았을 뿐이죠.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때마다 만들어서 그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그려주는데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이 똑같은 모양을 그려주고 싶다 하실 때는요. 잡아서 그려주실 때 자 보세요. 정사각형이 됐다가 사라졌다가 정사각형이 됐다가 사라졌다가 정사각형이 될 때는요. 제가 지금 쉬프트를 누르고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고요. 만약에 도형을 편집하거나 할 때 크기 바꿔줄 때 이렇게 사선에다 마우스 가져다 대시고 움직여 주시면은요. 원하는 모양으로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쉬프트를 누르고 확대 축소하시면 딱 그 비율대로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도형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역시 기본 도형 중에 하나로요. 원을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 선택해서 그려주시는데요. 마우스 보시면 원이 아니고 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림 그려줄 때 이게 타원이거든요. 타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쉬프트 키를 눌렀다 뗐다 하시면 정원이 됐다가 타원이 됐다가 반복하게 됩니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마우스를 떼주시면은요, 정원이 완성이 되고요. 자, 이때도 조절할 수 있는 점은 8개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각형이랑. 자, 이 모양대로 조절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사각형 박스 안에 들어있다 생각을 해서 사각형을 변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준 도형을요, 크기 변형을 만약에 하고 싶어요.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양 옆쪽 늘리거나 줄여주시면 모양 변화되고요. 위아래 늘려주시면 모양 변화되는데 가로 세로 비율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위아래도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비율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율을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이시되 쉬프트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사선으로 가져다 놓기만 하면 그냥 가로 세로 비율 똑같이 움직이지만 도형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쉬프트를 잡고 움직여 줘야지만 도형은 정원, 정사각형, 자기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만약에 이 모양 유지한 것을 깨주고 싶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사각형 원 그렸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겹쳐 있죠. 제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가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다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도형을 하나를 좀 더 삽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 도형 아니고요. 모양이 조금 있는 도형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고 화살표인데 오각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모양을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오각형인데요. 사실 오각형이라고 하기보다는 방향을 나타내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모양이에요. 클릭을 하시면 기존 우리가 사각형 그렸던 것과요. 모양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사각형은요. 이렇게 8개의 조절점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요. 8개의 조절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으면서 특이하게도 노란색 점이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점을요. 마우스를 이 위에 가져다 댑니다. 그랬더니 하얀색
화살표로 바뀌었어요. 화살촉만 나온 화살표죠. 자, 이때 마우스 잡고요. 드래그 해주시면 모양이 바뀝니다. 이 점이 어느 곳에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점은 이 모양의 포인트 부분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뒤로 갔더니 삼각형까지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조절점 말고 다른 걸 또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 들어가서 이번에는요. 아까 우리는 화살표 느낌 나는 오각형을 만들어 줬었는데 이번엔 화살표 넣어 볼게요. 화살표 넣었습니다. 화살표를 넣었더니요. 이번엔 조절점이 2개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 그릴 때 제가 그냥 그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화살표도 쉬프트를 누르고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원래 워드에서 제공하려고 했던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 모양의 비율 그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도형에는 굳이 그런 모양이라는 게 따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 정사각형 뭐 이렇게 원래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도형들을 제외하고서는 쉬프트를 안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내 마음이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조절점이요. 2개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그럼 자, 포인트를 보세요. 포인트 부분을 움직여주는 조절점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화살촉 끝부분에 있어요. 얘 이쪽으로 내려주면요. 화살표가 길어지겠죠? 이쪽은요. 화살촉이 짧아질 거예요. 얘는요. 어디로 될까요? 짧게 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이 화살표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얘를 화살촉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거나 얘를 잡아서 화살표를 두껍게 또는 가늘게 자, 이런 모양 화살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뚱뚱한 모양 화살표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느낌에 따라서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조절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점을 조절해서 모양을 바꿔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모양이 다 변형이 됐으면 색상 바꿔주셔야죠. 모두 다 색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색상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들어가 보시면요. 도형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스타일 부분에서 도형 색상 이런 것들 바꿔주실 수 있는데 스타일 먼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테마 스타일 있고요. 미리 설정 있고요.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미리 보기가 돼서 나타납니다. 예, 오른쪽으로 조금 뺄게요. 마우스를 가져다가 대시면은요. 기존에 만들어져서 워드에서 제공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원하는 스타일 적용시켜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 적용시켜서 활용을 하시거나 또는 스타일을 적용을 했는데요.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도형 채우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스타일에서 채우기만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외곽선은 흰색이 들어있네요. 바깥으로 내려오면 흰색이 사라지게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 테두리 흰색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색상 채워줄 수 있습니다. 색상이나 외곽선을 좀 다양하게 채워볼까요? 자, 눌러서 이거는 우리 적용한 거니까 그대로 두고요. 다른 모양 적용해 볼게요. 도형 채우기 들어가 주시고요. 윤곽선 들어가는데 일단 윤곽선 색상 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선 지정을 했는데요. 너무 얇아요. 이렇게 얇게 됐을 경우에는 가끔 지저분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선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조금 깔끔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조금 특색 있게 두껍게 해서 점선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윤곽선 들어갔습니다. 일단 두께 먼저 지정을 해볼게요. 두께를 조금 두껍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가져다 댔더니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다른 선이라는 메뉴도 있네요.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가 많은, 옵션이 많은 메뉴가 하나가 나타났어요. X 눌러서 다시 닫아주고요. 윤곽선 들어갑니다. 두께는 여기에 있는 두께로 일단 골라주고요. 메뉴는 옵션은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하기로 했었죠? 점선 넣어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대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점선 모양 선택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점선 모양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뭐 표지 만들 때 제목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목 입력 이렇게 하시고요. 도형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들어가서 글씨 크기 고쳐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넣어 볼게요. 서식 안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들어갑니다. 주황색 하나 만들어 주고요. 윤곽선이 지금 파란색인가요? 검정색인가요? 파란색인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색상하고는 잘 맞지 않으니까 저는 윤곽선을요 이번에는 없애줄게요. 자, 없애주고 나서 봤더니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클릭하시고요. 위쪽에 보시면 도형 효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도형 효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효과 한번 넣어줄게요. 자, 들어가서 그림자 좀 적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입체 효과 조금 넣어주고요. 자, 그랬더니 버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선택하시고요. 다시 도형 효과 들어가서 3차원 회전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회전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회전을 하고 봤더니요. 자, 요거를 살짝만 회전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요. 우리 그림 삽입할 때 그림에도 이런 효과가 들어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이 그림자 효과도 넣었었고요. 살짝 회전한 듯한 효과도 있었고요. 액자 효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액자 효과는 윤곽선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효과를 똑같이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넣은 스타일과 이렇게 넣은 스타일과 이렇게 넣은 스타일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스타일 변형하지 않고요.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 채우기 들어가서 다른 채우기 색 들어가 주시면은요. 여기에 원하는 색을 어떤 색이든지 골라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세부 옵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형 스타일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주시면은요. 어디선가 봤던 옵션이네요. 도형 윤곽선 눌렀을 때 두께 했을 때 다른 선 누르면 나왔던 메뉴였어요. 도형 채우기는요. 도형 채우기에서는 없네요. 자, 그러면 도형 채우기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나요? 도형 채우기에서도 우리 이 버튼 아까 눌렀었잖아요.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어디를 들어가셔도 똑같아요. 자, 선 접어주시고요. 채우기 접어주시고 보면 총 전체 메뉴가 채우기랑 선 부분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위에 도형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메뉴가 3개가 있습니다. 탭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색상 입력하는 거고요. 여기는 효과를 적용하는 거고요. 여기는 크기 조절을 하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 아이콘 모양의 특징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인트 부분 들어가서 우리 색상을 자세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텍스트 상자 클릭을 합니다. 클릭해 주시면은요. 텍스트 상자. 우리 지금 잘못한 것 같죠? 색상을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 잘못 눌렀어요. 맨 앞쪽에 색상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채우기 들어오셔야죠. 자, 채우기, 단색 채우기. 단색 채우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채워줬던 이 색상의 밋밋한 색상을 말해요. 단색 채우기에서 색상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여기에다가 뭐를 적용시킬 수 있냐면요. 색상은 그대로 둘게요. 투명도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투명도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서요. 이렇게 다른 객체에 올라왔을 때 투명도를 조금만 적용시켜 보시면요. 아래쪽 이미지가 같이 투가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시켰더니요. 살짝 아크릴 느낌도 나면서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채우기는 더 이상 뭐 표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선으로 내려가 볼게요. 선으로 내려갔습니다. 선 없음 되어 있고요. 실선 되어 있고요.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 시간엔 그라데이션 살펴볼 거 아니니까 실선 부분 똑같이 단색 채우기와 실선 부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실선은요. 그냥 쭉 선을 얘기해요. 이 색깔이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이 될 것이다. 자, 색상 정해 줄 수 있겠죠? 색상을요. 눈에 띄도록 조금 진한 색으로 정해 줄게요. 진한 색으로 해줬는데 잘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보니까 선에도 투명도를 지정해 줄 수가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봐야 되니까 투명도 생략할게요. 자, 너비 1.5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너비가 선의 너비였네요. 그래서 점점 두껍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어때요?
없었죠?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겹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겹선 종류 들어가서 적용을 시켜주시는데 이 겹선은요. 표 만들었을 때 그 표에서 적용을 시켜줄 수 있었던 그런 겹선 종류예요.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겹선이 돌아가면서 만들어지고요. 이거 너무 아래쪽 이미지랑 겹쳐서 지저분해 보이니까 제가 투명도 낮춰줄게요. 다시. 자, 그럼 겹선 똑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두께를 조금 낮춰서 보시면 이렇게 겹선 효과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대시 종류가 있네요. 겹선 종류도 있지만 대시 종류도 있어요. 점선으로 표현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점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겹선 자체가 지금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흰색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흰색 겹선이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눈에 그렇게 띄질 않아요. 하지만 이 외곽선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겹선이 두 개의 겹선이 안쪽과 바깥쪽에 테두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안쪽 면이 살짝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끝 모양 종류 평면 되어 있는데 사각형 원형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면 우리 지금 이 선 자체가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왜냐면 도형을 빙 둘러서 선이 돌아가고 있는데 도형의 시작이라는 게 있고 끝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시작점과 끝점 적용을 시키고자 하신다면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을요. 라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인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보시면은요. 화살표라는 게 나타났네요. 끝 모양 종류 있고요. 끝 모양 종류 평면 되어 있는데 원형, 사각형,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라인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화살표 그냥 둘 겁니다. 화살표 머리 모양 바꿔줄 거니까요. 라인을. 이 라인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연결점, 끝 모양 종류. 자,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나타나니까요. 너비를 좀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10포인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0포인트로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 보이시면은요. 자, 끝 모양 종류 사각형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위에가 끝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원형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끝부분이 둥글둥글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평면으로 했더니요. 저기 끝 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인을 그렸을 때 이렇게 라인을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려준 거죠. 그러면 사각형을 했을 때는요. 이 두께만큼 사각형이 이렇게 해서 라인을 조금 늘려주는 거고요. 라인 두께만큼 위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평면은요. 정확히 여기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고요. 끝 모양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선 자체가요. 끝 모양이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봤더니 10포인트 이상 됐을 땐 눈에 조금 보이지만 너무 얇을 땐 눈에 띄질 않아요. 그래서 끝 모양 종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화살표 머리 유형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화살표 머리, 이건 끝난 게 아니니까 화살표 머리 유형은요. 지금 이걸로 선택이 되어 있네요. 얘를 선택해 볼까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두께 바꿔줄게요. 20포인트 바꿔줄게요. 그리고 좀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안 띄니까요. 선 색상 바꿔줄게요. 요거죠. 화살표요. 이 위쪽 화살촉하고요. 아래쪽 화살촉 서로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머리 유형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여기에서부터 우리 그려줬으니까 제일 처음 그려준 것을 머리로 인식하는 거고요. 화살표 머리 유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꼬리 유형은요. 화살표 꼬리 유형은 이걸로 정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점에서 시작해서 화살표가 쭉 빠져서 이쪽으로 간 것처럼 표현이 되겠죠. 자, 화살표 머리 크기. 화살표 머리를 이 라인 두께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키워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가운데 정도 적당하게가 선택이 됐고요. 자, 좀 더 크게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되돌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반대 부분인데 적당히 크기 선택되어 있고요. 조금 줄이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줄여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키워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도형 크기를 좀 제대로 지정을 해서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 누릅니다. 그러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 전체 선택됐을 때 딜리트 눌러주시면 전체 깔끔하게 삭제가 됩니다. 자, 이제 도형 삽입하는 거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색상 채우기 변형도 다 하셨으니까 이제 위치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위쪽에서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 건데요. 도형을 어디에 하고 싶냐면 여기에 전체 페이지 한 반을 덮고 싶어요. 크기로 들어갑니다. 자, 크기 들어가시면은요, 높이와 너비를 지정할 수 있지만 너비가 이만큼이 얼만큼인지 도대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크기 세부 설정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가로 사이즈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일단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형 서식이라는 게 있고요. 이 도형 서식을 눌러도 똑같이 들어가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에 크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도형 서식 눌렀을 때 크기 지정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텍스트 상자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세로 맞춤 크기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그럼 이거는 사이즈가 도대체 뭐죠? 텍스트 상자로 인식을 했을 때 이 텍스트와 연계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꺼주고요. 도형 서식이 아니고요. 기타 레이아웃 옵션이라고 도형 서식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드릴게요. 자, 도형 서식 바로 위쪽에 기타 레이아웃 옵션. 클릭 눌러주시면은요. 위치 있고요. 텍스트 배치 있고요. 크기 있습니다. 자,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는데요. 절대값과 상대값이 있어요. 상대값만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상대값 눌러서 여백을 기준으로 페이지를 기준으로 있습니다. 자, 이거는 높이에 대한 거고요. 전 높이 지정 안 할 거예요. 너비 지정할 겁니다. 상대값 할 거예요. 열이 있고요. 여백이 있고요. 페이지가 있어요. 저는 여백에 대해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값이니까 여백에 대해서 100%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100% 해서 확인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크기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어떻게 이 위에 갖다 붙이느냐 하는 것이죠. 마우스 우측 버튼 다시 눌러서 레이아웃 옵션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제 아까는 크기였고요. 이번에는 위치로 들어옵니다. 위치, 절대 위치, 다음의 오른쪽, 열의 오른쪽, 여백의 오른쪽. 그쵸? 자, 그거 말고요. 맞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단을 하나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단 설정한 적 없죠? 그래서 전체가 열 하나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 설정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열의 왼쪽 맞춤을 하시면 확인 가서 붙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아까 가로 사이즈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로 사이즈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위쪽에는요, 안 붙어 있어요. 다시 옵션 들어가셔서 세로도 맞춰주셔야죠. 맞춤 어디에요? 페이지에 아니고요. 여백에. 자, 페이지와 여백에 분리하는 방법은요. 페이지는 우리 그냥 용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지 끝이 페이지 끝이에요. 여백은요. 우리 여백 설정했잖아요. 여백 안쪽으로만 사실 텍스트가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에 도형이 있으나 마나겠죠. 만약에 책에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이 용지 자체에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페이지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안에 텍스트 있는 이 안쪽만 내용을 채우고 싶다 하시면 여백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백의 위쪽 확인 눌러볼게요. 정확하게 가서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우리 이거 만들어야 되죠? 바탕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네는요. 사각형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각형 만들어 볼게요. 자, 사각형을요. 만들어 줍니다.
정사각형 쉬프트 누르고 만드는 거 아시죠? 윤곽선 없애보도록 할게요. 윤곽선 없음 해주시고요. 색상 바꿔줄게요. 바꿔서 얘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 줄 겁니다. 왜냐면 양쪽에 하나씩 넣을 거니까. 자, 컨트롤 D 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 붙이고 얘 붙일게요. 자,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뭐가 또 이렇게 나타났네요. 레이아웃 옵션이라 그래서 뭐가 나타났어요. 클릭을 해보니까 그림 옵션이랑 똑같이 뜨고요. 더보기가 있어요. 눌러주시면 아까랑 똑같이 자, 기타 레이아웃 옵션 눌렀을 때랑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더보기 눌러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열의 왼쪽 맞춤 해주시면 되고요. 여백의 위쪽 해주시면 돼요. 그럼 위쪽 왼쪽으로 올라가서 붙을 겁니다. 확인. 그러면 얘는요. 똑같이 들어가 볼게요. 더보기 들어가서 맞춤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오른쪽 맞춤이겠죠? 오른쪽 맞춤 눌러주시고요. 자, 맞춤 여백 맞춰주시고요. 위쪽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확인.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우리 좀 다르게 만든 건 이 도형밖에 없어요. 도형 사각형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사각형 만들고 위에 양쪽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뭐 적당히 놓으시면 되고 자, 얘는요. 그냥 만들어서 가운데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도형을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윤곽선 없애볼게요. 채우기는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냥 놓을 거니까.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는데요. 양쪽 가운데 정렬하고 위아래는 맞춰주시면 되죠. 더보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가로는 자, 맞춤, 열의 가운데. 확인. 그러면 가운데 맞았어요. 그러면 위아래도 맞춰주셔야죠. 도형 채우기 좀 진한 색으로 해줄게요. 왜냐하면 바탕을 좀 늘려줄까요? 바탕을 아래로 쭉 늘려줄게요. 자, 그리고 얘 움직여 주시는데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 가운데 맞췄는데 흔들림 없이 아래로 내려줘야 되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쉬프트 키입니다. 만능이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잡고 내려주시면요. 제가 마우스를 너무 바깥으로 이탈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위아래로 수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위치 맞춰주시고요. 전체 페이지 구도 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선으로 채워서 두껍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